자, 자 11번부터 합니다,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11번이. 근데 기출문제를 조금 바꿨어요. 자, 여기서 보면 1번에 보면 갑은 누구냐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B군에다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되고, 설치하면 임등치에다가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면서 1학년 일반이에요. 3학년 3반 아니죠? 요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의르 정체를 놓치시면 안 돼. 을이 누구요? 법인.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설치할 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A군은 빼야 되죠. 그래서 B군, C군, D군에다가 각 한 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요거 맞는 거예요. 2번 지문에서 만약에 혹시 여기 A군이 들어가 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3번은 갑은 정체가 공인개공이에요. 그러니까 B군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절대 안 돼 분사무소는 공인개공이어서 그렇습니다. 4번은요. 을이 법인이에요. 그럼 B군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분사무소를 갖다 B군에 설치할 때 설치 신고를 갖다가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B군 군수한테 가서 설치 신고합니까? B군에다가 분사무소를 낸다고 해서 B군 군수한테 설치 신고합니까? 아니요. 예? 주된 사무소 수재지관할 등록관청이니까 여기서 어디요? A군 군수요. A군 군수. 그래서 구비서류도 A군 군수한테 갖다 놔야 된다 하니까 틀린 거고. 5번 지문은 병과 정은 업무 개시 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연수교육이 아니고 무슨 교육? 실무교육. 또 한 군데가 틀렸어요. 업무 개시 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실무교육은 언제 받는 겁니까? 분사무소를 설치 신고하기 전에. 그래서 구비서류에 실사보잖아. 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까지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놨어야 된다. 이거죠? 네. 자, 12번입니다.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분사무소 설치할 때 설치 기준이 뭐죠? 설치할 때 갖춰야 될 거. 설치 기준. 일단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시, 군, 구별로 한 개씩만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임자를 앉혀놔야 되고, 원칙적으로 책임자는 증이 있어야 되겠고, 요거잖아, 요거. 설치 기준이. 다만 이제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낼 수 있는데, 특수법인 같은 경우에 분사무소 낼 때는 주된 사무소 빼고 시군구별로 한 개씩 책임자 두고, 다만 책임자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된다는 요것은 특수법인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이 그거죠 지금.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가 틀린 거. 자, 2번은 시도가 아니고 뭐예요?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돼. 시군구죠.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별로 한 개씩만 설치할 수 있다.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 두 군데 다 고쳐야 되겠죠. 3번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설치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자, 설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치하는 절차 3단계 절차죠. 설치 절차, 설치 기준. 절차는 3단계가 설치 신고.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설치 신고. 신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신고 필증을 내어주죠. 마지막 마무리 절차가 뭐예요?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정구수 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뭐예요? 통보.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정구수 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뭐예요? 통보. 지체 없이 통보죠? 네, 절차가 요 3단계. 그러니까 이 3번에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 구청장한테 설치 신고하는 게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 이때 동그라미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냅니까? 수수료 내죠. 그 수수료 요금은 뭘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죠. 지방자치단체 조례. 다른 말로 시군구 조례. 되죠? 시군구 조례. 이렇게.
국장이 정하는 수수료 아니고요. 5번은 맞죠? 책임자는 자격증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책임자는 또 공인중개사이다 보니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자, 5번이 정답이고 13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지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아닌데 주된 사무소 거기는 빼야 되죠? 틀렸고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XX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는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허가고 뭐고 필요 없어요. 3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보조원을 둬야 된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책임자가 있으면 되죠. 책임자 1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물론 책임자 이외에 보조원이나 소공을 둘라면 둘 수 있는데 보조원을 꼭 둬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 X.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사무소 설치는 원칙이 뭐예요? 1개의 사무실만 설치해야 되죠? 2개의 사무소, 이중사무소는 설치하면 걸리죠. 다만 이제 법인일 때는 요 분사무소 때문에 사무실을 2개 이상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무조건 1개입니다. 자,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쓸 수도 있다. 공동사용 가능하잖아요. 정답 몇 번? 4번. 14번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종변이 다른 개공인 간에도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쓸 수가 있다. 부칙 개공과 공인 개공이 한 사무실을 같이 쓸 수도 있죠. 2번 공동사용하는 사무소에 구성개업공인중개사 중 1명이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를 갖다가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아니 사무실을 처음 쓸 때부터 공동사용 중이었다니까. 이렇게 A하고 B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다. 그런데 좀 있다가 A라는 사람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이다. 이 사람이 영업정지 당해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다고 해서 공동사용을 못하게 되느냐. 그럼 이 사람이 불이익을 입죠. 그래서 공동사용 중이었다가 한 사람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여전히 뭐예요? 공동사용은 허용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물론 B가 일단 유리하지만 더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 A다. 왜 그래요? 공동사용할 수 있으니까 B의 도장을 이렇게 가져다가 돈 벌 수 있죠? 좋은 거지. B가 더 기뻐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2번 지문은 못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지문은 뭐예요? 처음부터 공동사용 중이었다가 영업정지 당한 거예요. 잘 보시면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에 갖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케이 해줘야 돼요. 승낙성. 그 다음에 4번 공동으로 사용하여 중개사무소 이전은 대표자가 일괄해서 이전 신고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동 사용하는 사무실은 사무실만 같이 쓸 뿐이지 별개의 개공이죠. 따라서 인장 등록도 각각 개별적으로, 보증 설정도 따로따로, 게시하는 것도 따로따로, 그죠? 서류 보존하는 것도 따로따로, 손해배상 책임도 각각. 사무소 이전할 때도 어떻게 해?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둘 다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A하고 B가 이쪽으로 이사 오려고 할 때 말이에요. A하고 B는 자 개별적으로 이전해서 이전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요것은 허용이 되죠. 근데 대표자 1명을 뽑아서 대표자를 통해서 일괄해서 이전하는 방법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출제거리입니다. 이거. 2명이니까 아직 실감이 안 나세요? 3명, 4명이세요. 3명, 4명이세요. 이전할 때 어떻게 이전해야 된다고? 각각 개별적으로. 대표자 뽑아서 서류 맡겨서 한 사람이 다 처리할 수가 없다. 요게 출제까지라고 요게. 자, 그래서 여기 4번 X, 5번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구성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고에 대해서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 거 어디가 있어요? 그죠? 각각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것은 몇 번? 3번이고요. 또 갑니다. 몇 번에 몇 번 이게. 15번이죠.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틀린 게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 한번 여러분 읊어봐요.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 실, 사, 보, 실책이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내야 되겠죠? 누구 거? 책임자 거.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보증 서류. 이게 구비서류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 책임자가 아닌 소속 공인인계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지. 출제가 유력한 겁니다, 이거. 나머지는 맞고. 자, 16번입니다. 구비서류 또 물어봤습니다. 기억번에 보면 16번의 기억번 책임자의 법에 따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맞죠? 가로 안에 보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그죠? 연계된 경우는 내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니은번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자를 따서 암기했던 거죠? 4. 그 다음에 디귿번은 뭐예요? 디귿번 보죠? 보증 설정 증명 서류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리얼번에 보면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에 들어갑니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가 아니죠. 왜 그래요? 설치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확인 요청해서 확인을 해보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안 들어가죠 이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죠. 얘도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법인 등기부 등록관청이 확인을 할 수 있죠. 열람해서. 그래서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미음번은 기출 지문입니다. 이거 나왔던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구비서류에 들어가는 것은 기억번, 그 다음에 또요 니은번, 디귿번이죠. 이렇게. 자, 17번입니다. 중개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17번하고 18번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틀리신 거예요. 17번의 1번은 자, 모든 개업 공인인계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O예요, X예요?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입니다. 옳은 거예요. 왜 그래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이 말이 있어서 그래요. 응?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법인일지라도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죠. 따라서 법인일지라도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사무실이 한 개지. 주된 사무소. 그래서 맞는 거지. 맞는 이유 아시겠어요? 만약에 모든 개업공인회사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개업공인회사는 2개 이상의 사무실을 둘 수 없다 그러면 자, 세 번째 모든 개업공인회사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러면 X. 왜 그래요? 법인 때문에 X지. 응? 모든 개공은 2개 이상 사무실을 둘 수 없다 그러면 X. 누구 때문에? 법인. 하나 이제 진짜 이해했는지 하나 더 질문 드려보는 거야. 법인이 아닌 개공은 2개 이상의 사무실을 둘 수 없다. 그치? 오지. 예? 이제 넘어가요. 이제 더 이상 못해. 이제 시간 없어. 그 다음에 2번. 법인인 개업 공인인계사는 분사무소를 갖다가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군구별로 한 개를 추가할 수 없다. 그럴싸한데 어디가 틀렸어요? 모든. 그렇지, 모든. 왜 틀린 거예요? 근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여기는 빼야 되죠. 거기는 분사무소 못 두니까. 3번 신고필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어때요? 신고필증 재발급 받을 때 수수료 냅니다. 돈 내요. 4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등록관청에 공동사용 신고를 해야 된다. 공동사용한다고 해서 관청에 가서 공동사용 신고합니까? 안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할 때 등록관청에 가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까?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신고합니까? 설치 신고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설치 신고. 공동사용할 때 관청에 가서 공동사용 신고합니까? 안 해요. 새로운 걸 발견한 눈빛들이야 지금. 요약집이 다 있어요. 분사무소는 설치할 때 신고해. 공동사용할 때는 신고 안 하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 신규 등록, 이전 신고 이런 거 한다고. 공동사용 신고라는 그런 양식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인근 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설치했다. 이거 걸리는 거야, 이거. 이중사무소죠? 네. 임등치의 1항 1반이죠? 네. 18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1번.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아니 여기 지금 공동 사용하는 요 사람이 A가 여기다 사무실을 또 하나 뒀다고 해봐 여기요.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사무실 2개야. 그쵸? 같이 쓰긴 해도 요것도 사무실 1개입니다. 그래서 2개가 돼버려요. 1번 틀렸죠?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사람 누구?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아니고 누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렇게 바꿔야 맞다고요. 앞을. 2번처럼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X입니다. 2번.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3번 때문에 많이 틀렸을 거예요. 분사무소를 설치했을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보증 설정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보증 설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고 많이 알고 계셔요. 근데 분사무소는 다르잖아요. 분사무소는 언제까지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1억 이상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1억 이상은 당연해요. 그런데 언제 설치 신고 전까지. 그러니까 구비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 아니고. 3번을 답을 고르신 분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한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요거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이 구비서류에서 빠졌었죠? 그쵸? 자요.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를 갖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용할 인장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인장 등록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자, 19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자, 사무소를 갖다 여기가 어디지? 아, 광명이시죠. 자, 광명시에 있는 A 개공의 사무실을 갖다가 광명시에서 과천시로 이전합니다. 과천시로 이전한다 그랬을 때 사무소 이전이죠. 이전하는 절차가 5단계죠. 먼저 짐 싸서 이사를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과천시청에 가서 하겠죠. 여기 이전 신고인데 요거 10일 이내 안 하면 과태료 물리는 거 아시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전 신고를 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가서 한다는 거. 후입니다. 후. 이때 이전 신고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뭘 갖고 가야 돼요? 신사증 들고 가야 됩니다. 요 신이 뭐요? 이전 신고서. 사가 뭐요? 사무소 확보 서류. 요거거든요. 요게 정확히 얘기하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 다음에 요게 뭐죠? 고쳐달라고 내는 건데 등록증. 그러면 자, 과천시장은 이걸 확인하고 서류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걸 또 재발급해 줍니다. 요게 등록증 재교부 이렇게 되죠. 그럼 재발급 받은 것을 여기다 걸고 영업하시면 되고, 요때 이제 과천시장이 광명시장한테 송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광명시장은 드디어 과천시장한테 기록을 넘겨주죠. 송부. 아니 근데 과천시장은 어제도 질문 받았는데 이 사람의 옛날 관청이 광명시인 걸 어떻게 알고 거기다 송부 요청을 합니까? 이 사람이 여기 광명시 이걸 어떻게 알고 송부 요청을 하냐고. 그렇죠. 여기 적혀 있잖아. 등록증 제일 밑에 광명시장 돼 있잖아요. 그러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신도 아니고. 이거 보고 하는 거죠. 요때 송부서류, 요 송부서류 4가지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대신 중학교 1학년이라 이렇게. 자, 대자요. 대자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등록대장. 그죠? 등록대장. 예. 자, 등록대장. 그 다음에 또요. 등록신청서류. 구비서류 얘기하죠, 지금? 등록신청서류. 예. 자, 중자는 뭐예요? 진행 중인 거. 진행 중인 거.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인 거. 자, 4번째가 뭐예요? 최근 1년간 받은 거. 예.
최근 1년간 받은 거. 그러니까 송부서류 요렇게 네 가지야. 이 송부서류에는 등록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알아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송부서류에 들어가지 않는 거 여기 뭐예요? 19번에 2번 등록증이죠, 등록증. 나머지 다 들어가는 것들. 자, 20번 가시겠습니다. 20번. 사무소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로 이전한 때는 이전 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 이건 틀렸어. 이전 전이 아니고 이전 후.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로 이전했을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 요거지. 만약에 광명시에서 광명시로 이전했다. 그러면 신고 안 합니까? 여전히 광명시청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제발 받고 똑같이. 자, 3번. 업무 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사무소로 이전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자, 여기 보면 요 개공이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사무소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전해서 자, 지킬 것은 자기 혼자 쓰는 사무실로 이전해 와야 되고, 받은 영업정지 기간은 뭐요?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지킨다면 이사 오는 건 문제 없어요. 만약에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갑이라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실로 이 사람의 승낙을 딱 받아갖고 쏙 요리 들어가는 거 됩니까? 공동사용은 안 되는 겁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사용하는 거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전할 수 있는 게 원칙. 자, 4번. 부칙개공은 전국 어느 곳으로든 사무소를 이전할 수가 있다. 가능합니까? 광명시에 있는 부칙개공이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요. 전국 어디로든 이전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광명시에 있다가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하면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 제주도 물건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서울 건 원칙적으로 중개 못하고. 광명시에 있을 때는 뭐야? 아, 서울 거란다. 경기도 거. 광명시에 있을 때는 경기도 물건을 중개하는 게 원칙. 예외는 있습니다만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무적이 바뀔 수는 있어. 그래도 어쨌든 전국 어디로든지 이전이 가능하니까 4번이 정답. 5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확보서를 첨부해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자, 이전 신고할 때 뭘 갖고 가야 돼? 빈손 가면 안 되고 신사증. 요 증은 자격증이에요, 등록증이에요? 등록증. 자격증 나왔으니까 틀렸죠? 21번입니다. 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할 수, 영업정지 받고 있는 그 사무실로 쏙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응? 반대로 영업정지 받고 있는 개공이 멀쩡한 개공의 사무실로 쏙 들어갈 수도 없고. 같은 얘기죠? 이러나 저러나. 자, 2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했을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재발급해야 되겠다. 적합하면 등록증 내줘야지 뭐. 응? 갖고 있을 게 아니고. 3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10일 내 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자, 여기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과천시장이죠. 과천시장은 통보를 한 군데 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다 통보합니까? 협회에 통보하죠.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그죠? 협회 통보상. 3번 틀렸죠? 10일 이내가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4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때는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에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4번이 뭐예요? 신사증 중에서 4번이 뭐예요? 요거요. 지금 건축물 대장 뭐쩌고저쩌고 나왔다고 해서 막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5번. 주된 사무소의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까? 자, 요게 지금 뭐냐면 분사무소 이전 생각해봐요. 자, 주된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가? 주된 사무소 어디에 있겠어요? 보나마나 광명시죠. 갑이라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있다. 그럼 분사무소를 광명시에는 못 두는 거 아니야. 그럼 과천시에다가 분사무소 둘 수 있죠. 과천시에 있는 분사무소. 예? 이렇게. 요거 조그만 분사무소. 이렇게 둘 수 있죠. 과천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겠죠. 어디로 이전하려고 그래요? 분사무소 이전인데 어디로 갈까요?
의왕시지 뭐예요. 의왕시 이렇게. 과천 옆에 의왕. 그러면 이렇게 이전했다면 이전 신고 어디 가세요? 요 광명시에 가서 이전 신고.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주된 사무소 수대관할 등록관청 이렇게 해야죠. 여기 주된 사무소 수대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 이전 신고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데 신사증, 이전 신고서,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분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증이 뭐예요? 증. 요거 중요하죠. 요거 등록증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신고필증. 요거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광명시장은 어떻게 해요? 신고필증을 재발급. 재교부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 절차. 이전 신고를 받은 광명시장은 분사무소를 이렇게 이전했는데 모르고 앉아있죠?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 되겠죠? 통보. 이게 마무리 절차지. 이때 통보할 때는 여기도 통보하고 두 군데 다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쨌든 이렇게 이전해봤자 등록관청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여전히 여기 바뀌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두툼한 서류봉투를 넘겨주는 건 없어요. 그냥 통보서 하나 보내줍니다. 요거 통보, 지체 없이 통보.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여기 있던 요 주된 사무소를 이렇게 이전합니다. 주된 사무소를 더 이상 갈 데가 없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시흥으로 갑니다. 시흥으로 이전합니다. 뭘 이전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이게 최근 시험 문제, 작년 문제요. 주된 사무소로 이전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디 가서 이전 신고하죠? 이전 후 등록관청 여기. 이때 이전 신고를 시흥시 가서 시흥시청에 가서 하려고 할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신사증 들고 가죠? 그때 요 증은 뭐야? 등록증이요, 등록증. 요 주된 사무소에 걸려 있는 게 어떤 증이야, 이거? 등록증. 신고필증 아니야. 신고필증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주된 사무소에 걸려 있는 게 뭐예요? 등록증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로 이전할 때는 뭘 갖고 가야 된다? 등록증 갖고 가야 된다. 등록증 갖고 가야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5번도 맞죠? 5번 맞고 3번 틀린 거. 22번. 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갖다 이전했을 때는 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뭐라고 그런 거예요. 1번. 개업 공인회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 신고했을 때는 종전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어떻게 지체 없이 철거. 이거잖아, 이거. 사무소를 여기다 이쪽으로 이전하면 이때 걸려있는 여기 있는 간판은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중개업소로 쓰는 게 아니다 싶으니까 철거해야 되죠? 언제까지 철거? 지체 없이 철거. 맞죠? 2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해갖고 교부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 오해요, X에 이거. 왜 틀렸어요? 이 문제 자체에서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요 케이스인데 이때 등록증을 갖다가 요 재교부 받을 때 여기 있네. 지금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 등록관청이 바뀌기 때문에 새 등록증에다가 주소를 새로 인쇄해가지고 새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없어. 근데 광명에서 광명으로 이전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안 바뀌니까 그때는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지. 원래 등록증에다가 주소 부분을 화이트로 지워가서 그걸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그래. 지금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원래 등록증을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광명에서 광명으로 이전하지만 좀 깔끔하게 새 주소를 새로 인쇄를 딱 해가지고 주는 방법이 있다. 새 걸로. 두 가지가 다 인정되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동일한 등록관청이 아니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니까 이때 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은 딱 하나. 새 등록증 새로 인쇄하는 것밖에 없지요. 기재사항 변경은 안 통하지요. 그래서 틀린 거고.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3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그 사실을 갖다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아까 협회 통보사항이 있었죠? 다음 달 10일까지 안 나왔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이다. 그것만 묻는 겁니다. 자,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때리죠? 이전 후 등록관청이. 무슨 얘기냐면 광명시에 있을 때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요.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이 개공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위반 행위는 여기서 했었습니다만 이사 오면 행정처분을요. 광명시장이 쫓아와서 때리진 않죠. 누가 때려요? 과천시장이 때린다. 여기가 뭐예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잘못은 어디 있을 때 했는데요? 광명. 근데 과천은 이사 왔죠? 누가 때려요? 과천시장이 때린다. 예. 쉬운 내용이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 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사무소를 갖다가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에 이전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사무실이 멀쩡해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않죠. 그럼 그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자, 2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요게 제 기억으로는 1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갑군에 사무소를 둔 개공이 A인데요. 2016년 1월 1일 을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8일에 을군 군수한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잘했죠? 여기서는 일단 두 군데가 포인트인데 을군 군수한테 신고했다는 게 잘한 거예요. 갑군 군수 아니고. 두 번째는 1월 1일 날 이전했는데 1월 8일 날 신고했으니까 10일 안 넘겼죠? 그럼 잘 된 거야. 근데 이제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설날 이전을 했네. 설을 안 세고. 그래서 조금 이 기출문제 그대로거든요. 이제 연도만 바꾼 건데 좀 그렇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책임자입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하고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이전 신고했다.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 어디다 한다고요, 아까? 주된 사무소, 수사지 관할 등록관청이니까 잘했죠. 3번. 개업공인회사 D는 중개사무소를 갖다가 평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 병군에서 정군 이전하고 나서 법정 기간 내 이거 10일이겠죠? 이전 신고를 안 했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해놓고 이전 신고 안 했다 그러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4번 개업공인회사 E는 중개사무소를 갖다 이전하고서 중개사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법정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했다.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전 신고할 때 빈손 가면 안 되는데 신사증. 그죠? 그 신사증 중에 사가 뭐예요? 바로 임대차 계약서가 대표적이지. 사무소학부 서류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된 거. 5번 개업공인회사 F는 그죠? 개업공인회사 G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이전 신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F쪽의 사무실을 G쪽으로 이전한 거야. 그러면 이때는 같이 쓰게 되는 거니까 누가 오케이 해줘야 됩니까? G의 승낙서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23번 문제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가 길고 A, B, C, D 막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뿐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정답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길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좀 나중에 푸셔야 돼. 문제가 딱 보니까 한눈에 볼 때도 너무 길어요. A, B, C, D 막 이렇게 나와. 그럼 일단 제일 뒤로 미루셨다가 나중에 다른 문제 다 풀고 평정심을 되찾았을 때 풀면 오히려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이게 풀 때도 보면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이. 자, 24번입니다. 분사무소 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무엇을 첨부해야 되겠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려고 했을 때 신사증 들고 간다고 그랬죠? 근데 그 증은 뭐예요? 신고필증이지. 등록증 아니죠? 작년 기출문제예요. 2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한다. 아이 천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 가세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지겹게 나오죠? 3번.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분사무소가 이전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 시 접수한 서류 일체를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송부해야 됩니다. 아니 분사무소를 이전해봤자 등록관청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송부할 일이 없고 등록관청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줘요? 지체 없이 통보. 어디에다가? 두 군데다. 분사무소에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두 군데 다 뭐요? 지체 없이 통보. 송부할 게 아니고.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필증을 7일 내 제기해봐야 된다. 이거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 들어갔을 때 등록증 재교부 나오잖아. 이전 신고 들어가면 과천시장이 등록증 재발급하죠. 이때 과천시장이 사무 처리하는 그 기간이 7일이에요. 요 기간이. 이전 신고는 며칠 내 하고요. A가 하는 기간이에요. A는 10일 내 하는 거고. 그럼 과천시장은 며칠 내 등록증을 재발급하고요. 7일. 서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 4번은 맞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문제가. 그래서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렸잖아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해도 백과예요. 백과. 이전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전부 다 백과예요. 과태료지 영업정지 아니에요. 자, 25번. OX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기억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할 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잖아 지금. 자기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어. 그러면 자기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딴 멀쩡한 사무실로 이전하는 거 안 되죠? 자기는 영업정지가 아니야. 그런데 가려고 하는 그 사무실이 벌써 그 개공이 영업정지 기간 중이야. 그러면 이전할 수가 또 없다. 그렇죠? 그거죠? 자, 니은번. 개업공인회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기 10일 전까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이전하기 10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는 거 아닌데. 그죠? 이전하고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사 왔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10일 내에. 10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는 거 아니고. 기출지문이에요. 그것도. 디귿번. 강동구에 설치된 분사무소를 송파구로 이전했을 때 송파구청장한테 이전 신고한다. 이거 분사무소 이전이잖아요. 어디 가서 이전 신고해야 돼?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억번 동그라미, 니은번 X, 디귿번 X. 정답 5번이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